지난 22일 베트남 하노이 미딘 국립경기장에서 펼친 동남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전은 베트남 전체를 열광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는데요. 왜냐하면 베트남 축구팀이 동남아시안게임에서 무려 2회 연속 금메달을 획득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축구 감독 박항서 감독이 있었죠. 그러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역사를 다시 쓴 가운데 향후 진로와 차기 베트남 대표팀 감독을 두고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바라는 베트남인들의 태도가 도를 넘고 있어서라는 말도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시죠. 지금까지 외국인 감독들 중 다른 나라로 가서 대단한 업적들을 이룬 이들은 많았지만 박항서 감독만큼 극적으로 한 나라의 축구 역사를 바꾼 이는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박 감독은 감독직에 있는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선수들을 지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거죠. 베트남은 박 감독 부임 이전 동남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에서 태국과 4차례 만났으나 모두 패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베트남 대표팀은 박항서 감독의 마지막 U23 대표팀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90분 내내 태국을 강하게 압박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후반 38분 나이판 또한 베트남 선수의 크로스를 받은 중남만 선수가 헤딩 결승골을 터뜨리며 승리할 수 있었죠. 결승골이 터지자마자 코로나 봉쇄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베트남 시민들은 보복응원이라도 하듯 미딘 경기장이 떠내려가라 베트남을 외쳤고 경기가 끝나자 하노이 거리 역시 대회 2연패를 자축하는 오토바이들의 경적 소리로 도시가 떠나갈 듯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환호와 달리 박항서 감독은 이번 경기를 마지막으로 U23 대표팀 사령탑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박 감독이 말하길 4년 넘게 두 팀을 담당하다 보니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감독직 내려놨으니 이제는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 것 같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팀 감독직을 동시에 맡아 대회마다 선수 차출이 어려웠고 행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아 준비 과정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죠. 하지만 응원에 나선 베트남 국민들이 거리에서 금성홍기와 함께 태극기를 흔드는 장면을 보고 뭉클한 감정도 느꼈다고 전하며 이번 우승을 통해서 양국 간 관계가 더 좋아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박항서 감독의 눈물의 의미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참으로 많은 심경이 담겨있는 박 감독의 속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는 9월이면 박 감독이 감독 생활을 시작한 지도 벌써 5년이 됩니다. 박 감독이 5년 동안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내며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겪으며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일관했던 베트남인들에게 박 감독은 지난 5년가량을 되돌아보며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트남 축구의 발전을 위해선 인프라와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선수 발굴과 육성은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 등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에 반대 입장도 있는 듯하다. 베트남이 4년, 8년 후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긴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전과 정책이 받쳐줘야 한다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완 없이 목표만 내놓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같은 박 감독의 발언은 듣는 이로 하여금 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죠. 베트남 축구 발전을 위해 했던 이 말 안엔 현재 베트남 축구는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고 선수 발굴 육성에 대한 지원을 할 생각도 안 하면서 월드컵 본선에 나가라는 요구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해주는 건 쥐뿔도 없으면서 좋은 성적에 대한 요구만 하는 모습이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게 하는 상황인 것이죠.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유종의 미를 거둔 박 감독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U23 대표팀 지휘봉을 내려놓는데요. 하지만 베트남 축구협회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성비 좋은 박항서 감독을 그냥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인 대표팀 계약 연장을 다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베트남 내 수많은 업적을 이뤘을 뿐 아니라 지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중국에게 승리하며 동남아 국가 최종 예선 첫 승점을 따낸 그를 이대로 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승을 지켜본 베트남 시민들도 이대로 못 보낸다. 박항서가 이대로 떠나가면 안 된다. 베트남 대표팀을 내려놓지 말아라. 고문 역할이라도 해 남아서 베트남을 이끌어가 달라는 등 추악에 매달리는 추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 감독이 다른 나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국민들의 환호 속에 감독직을 더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는다면 당연히 기분도 좋고 고마울 법도 하지만 베트남의 경우 상황이 완전 다른데요. 우선 베트남인들은 박항서 감독의 팀이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박항서 매직은 옛 이야기다.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고
성적이 잘 나오면 대표팀 선수들 덕분에 새로운 축구 역사가 쓰였다며 어처구니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론 매체에서는 다음 대회에서는 목표가 뭐냐? 우승은 할 수 있냐? 등 온갖 선을 넘으며 예의 없는 질문으로 박 감독의 심기를 건드렸고, 심지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베트남 일부 언론에서는 고통받는 베트남을 위해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고 있는 박항서 감독이 연봉을 자진삭감해야 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겠나요? 박항서 감독이 부임 후 베트남 축구를 동남아시아 최강으로 이끄는 눈부신 성과를 올렸다고 열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희생을 강요한다며 비판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럴 바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을 빨리 떠나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도 나왔습니다. 두 개의 대표팀을 맡고 있던 박 감독이 이제 짐 하나 덜고 베트남 축구에서 마무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간 선 넘는 행동으로 모멸감을 준 베트남 측이 계약 추가 연장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안 자체가 기분 나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문제는 박항서 감독의 후임으로 온 공호균 감독에게까지 이 같은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지 베트남 매체들은 공 감독이 박항서에 이어 K 감독 열풍에 가세할 것이라며 벌써부터 부담감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베트남 축구는 사실상 박 감독의 노고에 힘입어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일 뿐 축구 후진국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 인프라와 제도가 전무하며 선수 발굴과 육성에 대한 노력 또한 무관심한 데다 대회마다 선수 차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행정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아 감독 입장에서는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죠. 그러면서 4년 후에는 월드컵 본선 진출을 시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도 뽑아주지 않는 무능한 베트남 축구협회를 비롯해 틈만 나면 연봉 트집, 성적 트집, 인성 트집 등 갖은 구설수를 만들어내는 베트남 언론 때문인데요. 게다가 감독 전술 덕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축구 선수들이 월드 클래스인데 왜 월드컵 본선을 못 나가냐고 주장하는 국민들까지 있어서 베트남은 월드컵 본선을 진출하기엔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공호균 신임 베트남 U23 축구대표팀 감독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축구 감독으로서의 각오와 포부를 밝혔는데요. 그는 대표팀이 이미 박항서 감독의 전술에 익숙해졌겠지만 이제부터는 내 전술을 사용하고 싶고 선수들도 내 전술에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이미 하노이에서 나와 함께 훈련한 선수들도 있지만 모든 선수들은 베트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어떤 결과도 모두가 내 책임이다. 선수들이 분발해줄 것을 당부하며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공 감독은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U23 아시안컵 2022에서 대표팀 감독으로서 첫 대회를 치르는데요. 당장 첫 대회부터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면 공 감독은 언론의 질타에 시달릴 게 뻔히 보이죠. 그래도 끝까지 본인의 역량을 펼쳐 박항서 감독처럼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